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주도를 했어요.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벌였답니다. 그 과정에서 총정치국장 황병서 그리고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을 최룡해가 주도한 검열에서 이 두 사람을 처벌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북한 내부에서 이 권력 게임이 상당히 좀 치열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함의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 소식 전할 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띵똥이라는 벨이 울렸습니다. 네, 장윤선 네. 정치 전문 프리랜서 기자가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 의자. 따뜻하네요. 오늘 참 저희가 이렇게 장 기자도 네. 이 사랑의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만 이 사랑의 열매를 오늘부터 저희가 달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장 기자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자,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최경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통합진보당 경선 비리 사건 때 그때 이제 통진당 의원들 예. 문을 연이 많이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했던 그러네요.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예. 국회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고 그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 예. 입법사법 행정이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검찰이 건드리죠. 잘 안 건드리는데 예. 이번엔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그래서 아마 정세균 국회의장도 발끈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병규 기자. 네. 저 최경환 의원 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압색이 아침 9시 반쯤 시작됐잖아요. 네. 일단 끝났다는 소식은 전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예. 이제 오늘 나온 그 증거물을 가지고 좀 더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또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결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9시 반에 시작된 압수수색이 낮 3시쯤에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의원회관 사무실 공간해봐야 뭐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거기를 6시간 가까이 압색을 했다. 검찰이 촘촘히 뒤진 것 같습니다. 노원지 기자. 그런데 최경환 의원 이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반응을 내놨다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궁금하네요. 네, 앞서 장 기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세균 의장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리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이 들이닥쳐서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원회관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이런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퍼졌었거든요. 예. 국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소문이나 풍문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러 가지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죠?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국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당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사퇴하라고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규탄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정현 대표는 당시에 단식을 했었고 최경환 의원도 규탄의 목소리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세균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오직 의회 민주주의를 지킬 자질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 의지가 없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으로 앉아있는 한은 편파적인 레드카드 앵립 정세균은 당장 퇴장하라! 민주당의 하수인 정세균에게 의장직이 웬 말이냐? 앵립 정세균은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 근데 장 기자, 일각에서는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경환 의원 압색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어떤 검찰의 이 사정의 칼날이 조만간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을 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리 뭔가 좀 이렇게 선긋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좀 동의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실제 국회에서, 어느 상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정보위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네. 여야 5인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아마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취재에 촉을 세우고 있을 텐데. 바쁩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여당 의원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그러니까 18대 국회 때 박영선 의원이 당시 이제 야당 정보위 관사이던 시절부터 이때는 국정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정보위원장이 주는 돈도 단 10,000원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간사가 바뀔 때마다 그런 게 일종의 무슨 지령처럼 지령처럼. 예, 전달이 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위원장이든 그리고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누군가 돈을 건네는 것은 그거는 단돈 10,000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와 관계없이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5인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지라시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얘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의식해서 정세균 의장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분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거든요. 미스터 스마일. 예. 예. 그리고 정세균 의장 아마도 본인 개인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국회 수장으로서 내가 국회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그리고 뭐 민주당이라고 지켜주고 본인이 소속이 민주당이니까 네네. 그리고 내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야당이라고 그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후에 자신의 정치 행보에 크든 작든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가 국회의장의 옷을 입고 있기 의장으로서.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런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거나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해석은 뭐 민주당 의원들의 앞으로 향후 수사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렇죠. 뭔가 대응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셨고요. 그런데 노은지 기자, 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어떤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해 놓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겠죠. 사실은 소환 조사가 과시권에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최경환 의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시점과 액수가 명확하게 이제 기술이 된 채로 2014년 10월. 네, 그러니까 예. 돈 액수도 1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왔었고, 뭐 국정원의 특수공작 활동비 중에서 일부를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경환 의원이 내가 돈 받은 적 없고 만약에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까지 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었지만 예. 오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소환이 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경환 의원 자체가 친박계 좌장인데다가 경제부총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예산을 좀 주무르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처잖아요. 힘이 있는 자리죠. 경제부총리에다가 기재부 장관을 같이 이제 재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뭔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왔다거나 최경환 의원이 어느 쪽으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게 드러난다면 좀 이게 일파만파로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였죠. 그런데 보면은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당시에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최전선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이 있었죠.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관 이름의 로믹스를 붙인 나라를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장관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앞에나 시간 안 주셨어요. 가까이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 바꾸게 하시고 거짓말하시고 고발하고 무슨 거짓말 하려고 무슨 이렇게 하면 지나친 말씀이 있어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제가 질문 못하게 제 시간 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빨개지셔가지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너무 사기꾼이다 그러고 전부 거리고 이들이라고 통계 자료를 내라고 하면 왜 자료를 내라고 그럽니까? 네, 최전방 공격수로 박영선 의원이 나섰었죠. 옛날 영상을 한번 봤고요. 강병규 기자,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최경환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부총리가 받은 거잖아요. 네. 당시에 이 특활비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예, 2년 전에도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좀 다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야당이었죠. 그때는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정원 특활비를 낮춰야 된다 주장하고 있었고 최경환 의원은 이에 맞서는 편이었는데요. 예.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활동이 말이죠. 이 배역, 상세내들 지금 아무도 듣지 못합니까? 국정원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약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리는 눈먼 돈으로 벌리는 특수활동비가 많은 건으로 89톤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보, 군사, 국정 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하시는 거는 특수활동비로 표가 안 맞으셨네요. 또 얼굴 빨개지시네요. 빨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 말고도 이제 30억 원의 출처가 불명한 특활비가 어디론가 또 상납됐다라는 의혹이 좀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30억은 어디 갔느냐? 예, 그 중에서 1억을 최경환 의원이 가졌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29억은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29억의 용처가 불명하기 때문에 혹시 아.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도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긴장하고만 있더라고요.